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 특별위원회가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발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전라남도 각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에서 2, 3분 간격으로 수십만 원씩 반복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카드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 생가 일원에 남북 평화와 민주화를 기리는 한반도 평화의 숲이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 특별위원회가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발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위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전북에 이어 이번엔 광주입니다. 일주일 전 1차 회의에는 당대표가 참석했지만 이번엔 광주 지역 위원들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위원들은 광주의 미래 발전 방안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에 호남을 키워야 될, 광주를 키워야 될 큰 사업을 저희들이 치열하게 검토해서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호남에 대한 지원 의지를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약속대로 호남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호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갖고 표시 나게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국립의대 설립, 아리백 산단 유치 등이 발전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이미 추진 중이거나 해묵은 수건 사업에 해당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특위에서 구체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호남발전 특위는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해 올해 안에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당은 이를 가다듬어 정부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늘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교적 요란한 가을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모레 역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지나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때를 기억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에 시간당 20mm, 비교적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빗줄기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높게 오른 3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 이상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전남도 각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 특산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를 줄여 가격을 낮춘 데다 명절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는데요. 지역 업체는 판로가 늘어서 좋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홍어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연지 씨. 적절한 온도와 기간 등 그간의 노하우를 담아 홍어를 정성스레 숙성시킵니다. 추석 대목을 기다리는 지역 특산품입니다. 물 빠짐은 어느 정도 됐는가, 이제 또 그 숙성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가. 이 홍어의 약 10%는 나주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나주몰에서 판매됩니다. 도움 되죠, 많이. 저희도 할인이 들어갔고 또 나주몰 자체에서도 할인이 들어갔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저렴할 거예요. 이 밖에도 나주몰에서는 배와 배즙, 사과, 꿀 등 각종 지역 상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전 품목 20% 할인 특판전이 열리고 1인 최대 12만 원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화순군의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도 샤인머스켓과 각종 한약재 등 지역 상품을 20%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곡성몰은 멜론과 꿀 등 지역 소규모 농가 약 120곳의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합니다. 시군의 온라인 쇼핑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할인 쿠폰 등 소비자 유인책을 지원해 농가에게는 이득입니다. 소비자들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런 복잡한 유통 구조에 포함되는 그런 금액을 다 제외하고 순수한 농가에서 제시한 그런 금액으로 이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난해 매출의 경우 나주몰은 11억 원, 화순팜 37억 원, 곡성몰 10억 원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군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로 안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남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신안 하이도 생가 일원에 한반도 평화의 숲이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숲은 남북 평화와 민주화를 기리는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푸른 난대림과 꽃나무가 오래진 숲길이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0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착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생가까지는 숲길과 태극마당, 각종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생가에서 섬 남쪽 큰바위 얼굴까지는 한겨울에도 열매를 지켜내는 하귤 가로수길이 이어집니다. 큰바위 얼굴 인근에는 전망대코와 해양 노을공원도 들어섰습니다. 새 구간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줄곧 외쳤던 민주화와 남북 평화, 인권과 화합 가치를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냈습니다. 생가 모형을 형상화한 후광 기념관에는 탄생부터 서거까지 김 전 대통령의 생전 업적이 조명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숲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화, 인권, 평화의 정신을 기리고자 우리가 그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숲을 통해서 그 정신을 배우고자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이도가 민주화, 평화의 성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대통령님 생가에 들어오는 길목에 이렇게 좋은 숲을 조성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의 기다림 끝에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숲. 민주화와 남북 화합의 뜻을 새기며 하이도는 이제 세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 목포철도가 오는 27일 개통합니다. 보성 목포철도는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으로 장흥과 강진, 해남과 영암 등 6개 역을 단선 전철로 연결했습니다. 철도가 개통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운행은 150분에서 65분으로 단축되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권 간선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다만 광주 송정 순천 구간의 전철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고속열차가 투입되지 못하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운행합니다. 자신이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에서 2, 3분 간격으로 수십만 원씩 반복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가 수차례 이루어지는 동안 카드사 보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카드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놀 유니버스에서 400여만 원이 무단 결제됐던 강모 씨. 60만 원씩 7차례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카드사는 이상 거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반복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면 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즉 FD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곳에서 결제를 중복적으로 그렇게 결제를 하면 농협 측에서 확인 전화가 왔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농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른 카드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박모 씨의 BC카드에서 지난 7월 1, 2분 사이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FDS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1, 2분 사이로 결제가 수십만 원씩 똑같은 가맹점에서 결제가 됐는데도 전혀 막지 못하고 부정 결제를 막는 카드사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면서 카드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드사 측은 노을 유니버스와 같은 대형 사이트에서 이 같은 부정 결제가 이루어졌던 적은 거의 없었던 데다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입력된 결제다 보니 FDS가 잡아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카드사 보안 허점이 드러나면서 내부자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 카드사의 FDS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이런 법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카드사 측은 뒤늦게 FDS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을 유니버스 측은 지난 4월부터 473건 3억 원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광주의 한 자치구 전산망이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어제 오전 9시 10분부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내부 전산망이 먹통이 돼 업무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분 만에 복구를 마친 동구는 소비쿠폰 신청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젯밤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거쳐 여죄를 밝힐 예정입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순천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 취업준비생들이 몰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명, 직종, 급여가 소개된 채용 공고판에 발길이 이어집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기업 관계자에게 직접 궁금한 점도 물어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전남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의 숨은 기업들을 만난 청년들은 반가운 마음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는 많지만은 현장에서만큼 생동감은 없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취업 준비생과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까지 메이크업 부스엔 긴 줄이 섰습니다.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 단정하고 깔끔한 메이크업 팁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면접은 이제 펄이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고 거의 이제 음영 메이크업으로 가고 요즘은 이제 너무 깔끔한 걸 원하기 때문에 뭐 베이스도 깔끔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만 또 연출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부터 공기업, 대기업까지 50개사가 구직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실제 면접도 이뤄져 실질적인 취업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지금 지원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선배님들이 이 회사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좀 각오가 필요하실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50곳의 회사는 향후 1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는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고 전남도와 각 지자체의 고용 정책을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장을, 기업에는 맞춤 인재를 공급하는 장이 되며 전라남도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채용을 못하거나 취업을 못한 기업과 청년에게 전남도는 사후 지원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고용 한파 속 열린 박람회가 취업 준비생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그간 추진 과정에 광주시정의 난맥상과 무능이 점철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논평을 내고 수건사업 해결에 첫삽을 뜬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광주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다 하루 만에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강 시장의 재선을 고려한 즉흥적인 정치적 선택으로 합리적 설명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광주 전남 건설 노동자 9명이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어제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에서 겪는 어깨와 무릎 부상 등 근골격계 질환은 명백한 직업성 질병이지만 업계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불이익을 이유로 산재 신청조차 꺼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위험성을 윤석열 정부가 축소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다며 제2공항 건설을 반려시키자 윤석열 정부는 위험성을 낮춰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는 주장입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8km 떨어진 하도리 철새 도래지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철새가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를 수정하면서 제2공항 예정지의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연간 10.4회에서 35.5회 충돌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연간 4.6회에서 14.3회로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종 조류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최소 15종에서 최대 36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5종으로 2년 만에 7분의 1까지 줄였습니다. 그 2023년 평가서에서 모두 이제 21년보다 축소된 것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과소평가됐다며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제주 제2공항이 새만금 신공항의 판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공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전국 각지에서 기부받은 생수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나눠준 양이 현재까지 540만 병이나 됩니다. 그만큼 투명 페트병 배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00세대가 모여 사는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대형 재활용 전용 봉투 2장에 투명 페트병이 가득 담겼고 옆에는 새로운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강릉 시내 아파트 단지들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페트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페트병을 관리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2배 정도 나와요. 옛날에는 한 이틀이나 3일 가야 하나 나왔는데 지금 하루에 2개 아니면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 초소마다 다 그럴 거예요. 강릉시 자원순환센터에도 투명 페트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부지런히 압축 처리를 하고 있지만 배출량을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에 보내온 생수는 900만 병.
시민들에게 540만 병을 나눠주자 페트병 배출이 급증한 겁니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배출량은 2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강릉시는 50리터와 120리터 용량의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봉투 32만 장을 제작해 사회복지시설과 대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 차량 작업 시간 확대와 보관 장소 추가 확보 등 수집 운반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는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봉투를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남은 생수는 435만 병. 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 재활용 처리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이 사업에 필요한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전국 대여섯 곳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해 매월 15만 원 정도의 지역 화폐를 주민들에게 지급합니다. 전국의 군 단위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사업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에선 남해와 거창 등 군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입니다.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도와 자치단체가 나눠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도내 10개 군에 내려보내면서 경남 지역은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후에 복구비가 982억 원, 예년과 달리 추가로 이렇게 올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민 수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남해군의 경우 국비를 제외하면 연간 400억 원 이상을 도비와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 지원 없이 남해군 자체 예산으로 모두 충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입니다. 당장 사업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남의 농어촌 주민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혜택에조차 원천적으로 배제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 순세 경험이 작은 전북, 충북, 강원도 이것들을 안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이 재정 자립도도 높고 또 여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은 인구 소멸 지역의 재정 상황으론 30%의 예산 부담은 가혹하다면서 국비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도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작품 묵죽도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4회 국제 디지털 아트 트리엔날레에 전시됐습니다. 이인남 작가의 묵죽도는 먹의 농담으로 대나무의 절개를 표현한 김홍도의 고전 수묵화에 디지털로 바람의 흐름과 설경을 표현해 생기를 불어넣은 작품입니다. 국제 디지털 아트 트리엔날레는 공생을 주제로 지난 11일 개막해 다음 달 5일까지 부다페스트에서 계속됩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21건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청년 이사비 지원과 LED 유도 등을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근린공원 공간 개선 사업 등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추진 사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요란한 가을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꽤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모레 역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에 시간당 20mm,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빗줄기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른 3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8도, 여수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